기초광역의회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와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쌀값 20만 원대 유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도 재난 문제를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 때 재난 안전 문제가 발송되지 않아 국민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국회나 지방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분주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읍에서는 최근 시민들이 직접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산안 분석 자료를 내놔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1,588억 원.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 474억 원 늘었습니다. 정읍시는 세수 여건은 좋지 않지만 지방채, 다시 말해 빚을 내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사업보다 필수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축 예산 편성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같이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비상금 역할을 하는 1,7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5년 정읍시 긴축 예산 편성이 시민들의 삶에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사회 활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읍시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65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전년보다 182억 원 늘면서 재정 안정성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보조사업 비중보다 자체사업 비중이 소폭 늘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하게 지방교부세 자체 세입 증가로 안전성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정읍시의 지난해 결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징수율은 낮고 지방보조금 비율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때 집행을 못해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간 2월금, 또 못 쓰고 남은 불용액도 너무 많다며 치밀한 예산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밑빠진 독의 물붓기 예산으로는 지역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한국가요촌 다라와 장금이파크를 꼽았고,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읍면지역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와 장례식장 다회용기, 심해약국 운영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을 내려진 단체가 여기 25년 예산안에 보조금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에 대해 정읍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의 눈으로 들여다본 예산안 분석이 전문성 부족이나 편향된 시각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면이 훨씬 커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의회와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전북농업인단체
연합회는 10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짓밟았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해 탄핵 투표 불성립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더는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쌀값 20만 원대 유지 공약에도 자신이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농민을 우롱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해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 보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재난 문자를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겼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국가 비상사태나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 방송을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의 41%, 여성의 경우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보고서를 보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신혼집 마련 비용이 80%나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예식장 비용이 평균 2,150만 원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니 결혼할 엄두를 내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고비용 구조가 비혼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예식업계의 가격 고지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저렴한 공공 예식장과 의상 대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간소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어떨까요? 결혼식이 거칠에 치중된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축복받는 소박한 자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러리를 빌려서 결혼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과 그림들을 전시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비용도 크게 절감하고 그 독특함에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몰 웨딩의 간단한 예물과 셀프 웨딩 사진 등 실용적인 선택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 많은 신혼 부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 등 호남 서해안 5개 시군이 지난 9일부터 국가계획에 서해안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해안철도는 군산 새만금부터 부안과 고창을 거쳐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 구상안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총 2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는 운동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고창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행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 화장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남원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0일 진행된 협약을 통해 한미 양행은 오는 2027년까지 100억여 원을 들여 남원 일반산업단지 11,000제곱미터 대지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행은 기능성 화장품의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에 대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행은 앞서 지난 10월 남원시 코스메틱 비즈센터에 입주하기로 하고 기능성 화장품 연구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가 예산 확보에 운명의 날이 밝았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된 상태로 통과될 경우 신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북의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0일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역지자체 등 행정부가 미리 국정 운영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예산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금액이며 국회 단계 사업별 증액액 4,700억 원이 담긴 내용은 제외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를 거쳐 국회 단계에서 신규 사업 예산안을 담아야 하지만 윤석열 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신규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증액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명승인 남원 광활로원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남원시는 광활로원 내 연못 준설 작업을 해 원안과 같은 수생생물 서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초가 지붕을 교체하고 잔디도 새로 심어 방문객에게 적합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활로원의 환경이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오셔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사회 행복지수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수여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 송기순 정읍시 의원이 기초의회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시 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특히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역사문화연구회를 통해 문화자원 발굴과 예술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 의원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 김제가 2024년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다문화공헌 단체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LG가 후원하는 동아 다문화상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 등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글로벌투게더 김제는 올해 김제시 외국인 다문화협회를 창립해 네팔과 몽골, 미얀마 등 11개 나라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정착지원 사회통합 연계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글로벌투게더 김제는 김제시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북도는 10일 도청사 2층에 추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추진단은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 대응과와 대외 협력과를 중심으로 평가와 현장 실사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